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좀 일이 생겼죠? 그래서 영상으로 수업을 대체를 하고 우리가 지금 질문을 받기는 지금 쉽지가 않아서 제가 카톡으로 물어보려고 하는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저번 시간에 나간 RPM 얘부터 좀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일단 질문은 못 받는 걸로 하고 기출유형 원해방정식 쪽을 좀 이렇게 문제를 몇 개 풀어줄 거니까 보면서 공부를 하시고 숙제도 수업 끝날 때쯤에 마무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학원 안 온다고 해서 놀지 마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금 이게 아무래도 영상으로 대체가 되니까 잘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판서를 크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자주 지우게 되는 건 양해를 해주시고, 자, 그럼 일단 시작을 해봅시다. RPM은 어딜 피시면 되냐면 저번 시간에 제 기억에 164쪽 원과 직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죠? 원과 직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고, 이거에 대해서 아직 이제 문제를 풀지는 않았지만 좀 개념을 다시 되짚어 봅시다. 일단 여러분들이 항상 그러니까 방정식적인 것도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하고 직선 관계를 다루는 문제를 풀 때는요 항상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원이 있어, 원이 있고 중심이 있을 때 직선이 뭐 이렇게 그려진다. 즉 안 만난다, 그죠? 안 만난다 혹은 이렇게 뭐 좀 접한다, 그죠? 한 점에서 만난다 혹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상관관계를 항상 따질 때는 보신 것 같이 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와 원의 반지름의 거리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뭐 얘기를 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이게 방정식적인 것도 당연히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땐 이 논리 말고 다른 걸 안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왜 자꾸 방정식적인 것도 알아야 되느냐? 그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보여드릴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원하고 뭐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안 만난다라는 걸 얘기를 할 때 항상 원으로부터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와 원의 반지름으로 이 둘의 관계를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하고 계세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복습을 해보면 안 만난다. 직선과 원이 안 만난다. 이 얘기는 뭐야?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D가 반지름보다 어떻다? 눈으로 보시면 되죠? 반지름보다 어떻다? 크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리,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와 반지름이 같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 직선하고 원이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다.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D가 반지름보다 눈으로 보시면 돼요. 작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내가 지금 필요한데 원과 직선 사이에 어떤 상황이 필요할 때는 무조건이야, 얘들아. 이걸로 얘기를 한다는 걸 잊지 않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1144번 문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제가 대표 문제를 풀면요, RPM, 그죠? RPM은 약간 그 대표 문제를 풀어드리면 아래에 한 두 문제 정도씩은 잠깐 스탑을 하고 풀고 확인해보고 넘어가는 쪽으로 하세요. 거기서 이제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는 건 제가 좀 추가로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1144번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얘기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위에 이제 유형 정리되어 있는 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정리되어 있는 건 필요 없고 한번 같이 볼게요. 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는 0과 직선 y는 mx 플러스 1이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m이야. 그러니까 지금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 그죠? 마이너스 2x는 0이라는 원과, 맞아요?
이 원과 y는 mx 플러스 1 이런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가볍게 그림을 그려보면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을 원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d가 반지름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따라서 일단 물론 방정식적인 것도 이건 보여드릴 겁니다. 방정식적인 것도 보여드릴 건데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건 이 원하고 직선 사이 뭔가 만난다, 접한다, 안 만난다는 가급적이면은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와 반지름으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좀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 친구를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뭐 x-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뭐 1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따라서 중심은 1,0이 되겠고요. 반지름은 1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여기는 점이 1,0이었고 자, 그리고 반지름이 1이 되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직선 우리가 말하는 이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니까 결국 이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필요한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얘를 어떻게? 일반형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일반형으로 바꿔주시면 mx-y 플러스 1은 뭐 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d는 어떻게 되죠? d는 자, m제곱 플러스 1 루트 분의 1,0이니까 1,0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절대값 m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죠? 1,0을 넣는 거니까. 근데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d가 두 점에서 만난다니까 작다. 누구보다? 반지름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습니까? 자, 따라서 얘를 정리를 해주면 절대값 m 플러스 1이 m제곱 플러스 1의 루트보다 작다라는 게 되죠. 자, 여러분들 부등식 풀 때 좀 팁인데요. 항상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절대값 m 플러스 1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죠? 0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m제곱 플러스 1 여기 앞에 부호가 뭐예요? 플러스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친구를 제곱을 해줘도 크게 무리가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자, 따라서 좌우변을 제곱을 해주면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이 작다 m제곱 플러스 1보다 이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지되시나요? 자, 따라서 지워지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뭐 이것도 지워지네요. 따라서 m이 뭐 0보다 작다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이거 말고 방정식적인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방정식적인 건 어떻게 되냐면 어쨌든 얘들아 이 원하고 직선하고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이게 좌표평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이 교점을 갖는 x의 좌표가 두 개가 된다는 걸 얘기를 하죠. 맞아요. 자, 따라서 이거 방정식적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얘하고 얘를 연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점의 x의 좌표의 실근의 개수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거를 자주 쓰지는 않지만 내가 누누이 강조하죠. 알고는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알고는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y는 mx 플러스 1을 저기 위에 있는 식에 연립을 하는 거니까 대입을 해줘요. 자, 그럼 따라서 x의 제곱 더하기 m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라는 여러분들 최소값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게 됩니다. 그죠? 자, 따라서 이 친구를 정리를 해주면 1 플러스 m의 그죠? 제곱 x의 제곱이 되겠고요. 얘네들 하면은 2mx인가요? 2mx 더하기 2 m-1의 x 뭐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마무리로 뭐 플러스 1은 0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를 2차 방정식 입장에서 볼 건데 어차피 실수 m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2차 방정식 형태가 되는데 앞에 이런 미정계수, 대수 형태가 되면 얘가 0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되죠. 자, 근데 1 플러스 m제곱 같은 경우에 현재 m에 어떤 실수를 넣는다 하더라도 0이 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따라서 이 상태에서 바로 판별식을 그냥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짝수계수니까 판별식이 자, 얘가
뭐라고?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얘네들이 같아지는 교점에 x의 좌표가 서로 다른 두 개가 있다. 그렇게끔 하는 m을 찾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겠죠. m-1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m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이걸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m제곱 마이너스 2m 자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제곱이 자 0보다 크다라는 형태가 되니까요. 맞습니까? 자, 따라서 지워지게 돼서 지워지고 고로 아까처럼 m이 0보다 작다 뭐 이렇게 나오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두 번째 풀어드린 거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실전에서 많이 쓰지 않는다. 근데 문제 형태로 물어볼 때가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지금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비슷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세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11번 한번 가볼게요. 유형 11번. 원과 직선에 접한다라는데 똑같습니다. 내용은. 여기선 대표 문제 말고요. 다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51번 풀어볼까요? 1151번. 난이도는 똑같으니까, 이게 꼭, 그러면 이거 연습이 돼야 우리가 기출 유형 푸는데, 좀 원활해지는 거 아시죠? 신경 써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1151번이 되겠습니다. 중심의 좌표가 1,3이고, 자, x축에 접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중심의 좌표가 1,3이고, x축에 접하는 원이 직선 2x-y 플러스 k에, k는 0에 접한다.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가 1,3이면, x축에 접. 자, 여러분들, 우리가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앞 시간에도 좀 정리를 했죠? 항상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려고 하세요. 1,3이라는 게 대충 찍어보면 1,3이면 이 정도 있겠죠. 근데 얘가 x축에 접한대요. 자, 그걸 따라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선회관을 내렸을 때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따라서 이 1,3과 누구? 반지름의 값이 y좌표가 같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즉 여러분들 지금 이 원은 중심이 1,3이며 반지름이 3이라는 것만 이렇게 빠르게 따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2x-y 플러스 k는 0. 이 직선하고 뭐라고요? 접하게 되게끔 하는 k값을 원하는 거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 됐죠? 자, 따라서 루트 5분의 절대값 1,3 넣으면 2-3이니까 k-1이 되겠네요. 는 3.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하게끔 하는 k값의 합이에요. k값의 합. 자, 따라서 그냥 이거 절대값 k-1은 3 루트 5라고 적어주신 다음에 어떻게? 그냥 풀어주시면 되겠죠. k-1이 3 루트 5가 되는 경우 혹은 k-1이 마이너스 3 루트 5가 되는 경우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 k를 찾아주셔서 그냥 둘이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k가 2라고 나올 것 같네요. 다 합한 게 합. 자, 이것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대표적인 걸 이렇게 풀어드릴 테니까 항상 제가 한 문제 풀어드리면요 다 푸는 건 시간적 여유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다 풀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못해도 두 문제 정도씩은 좀 한번 풀어보면서 연습해보면서 넘어오도록 하세요. 자, 유형 12번 안 만나는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보는 게 좋을까요? 자, 1154번을 보겠습니다. 1154번 좀 그나마 조금씩 달라지는 걸 볼게요. 자, 보시죠. 힘들어 죽겠네. 자, 1154번 보시면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자, 원 x-a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과 그죠? 원이 나와 있는데 중심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선 x 더하기 y는 3이 만나지 않게끔 하는
양의 정수 A의 최소값, 그러니까 A에 대해서 뭐 범위로 나온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중심은 A, 0으로 나와 있고요. 반지름이 1인 거니까 이걸 좀 빠르게 따오도록 하시고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직선 형태가 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0. 어차피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얘기를 할 거니까 그냥 일반형으로 바꾼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뭐라고? 안 만난대. 자, 그러면 중심으로부터 원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다로 가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루트 2분의 자, 절대값 a, 0이니까요. a-3 절대값이 크다. 누구보다 반지름보다. 됐어요? 그냥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절대값 부등식 다 잘 풀죠? 이렇게 되니까요. 그냥 큰 건 크고 작은 건 작은 걸로 맞습니까? 자, 따라서 a-3이 루트 2보다 큰 거 혹은 a-3이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은 거 이렇게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원하는 게 여러분 이거를 만족하는 양의 정수 중에서 최소값을 원하죠? 최소값. 자, 그러면 이것도 약간 조심하셔야겠네요. 혹시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보고 틀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얘가 A가 3 플러스 루트 2보다 크거나 혹은 그죠? 여기서 A는 작다 3 마이너스 루트 2. 자, 만족하는 양의 정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걸 찾아달라니까요. 네, 상등하게 루트 2 같은 경우는 루트 2가 1점 몇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A가 한 4.x보다 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따지게 되면 A가 5인 걸로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건 약간 조심하셔야 되는데 3에서 루트 2를 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트 2가 한 1.4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1.14인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1을 넘어요. 그럼 3에서 빼게 되면은 이게 1.x보다 A가 작은 구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그냥 답을 체크를 하시면 안 되겠죠. 얘네들 만족하는 양의 정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거니까 사실 여기서 A가 1점 몇보다 작은 거니까 정수 입장에서 1보다 작거나 같은 게 허용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답은 5가 아니고 A가 1인 걸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현의 길이라고 유형 13번 나왔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얘기 안 한 것 중에서 원방 관련해서 얘기를 안 한 게 원과 원의 사이 관계예요. 그러니까 어떤 두 원이 그려진다라고 했었을 때 한 원이 다른 원을 포함을 하는가 아니면 두 점에서 만나는가 아니면 원끼리 접하는가 이런 내용도 우리가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워낙 그림적인 문제고 그냥 원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해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뭐 지금 원방 관련된 개념은 걔만 빼놓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현의 길이라든지 유형 14번 그죠? 그리고 유형 15번, 뭐 유형 16번 이런 애들은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걸 토대로 그냥 정리, 활용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동안 그러니까 원과 직선 사이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올 겁니다. 한번 보시죠. 자, 뭐 현의 길이라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글쎄 쌤 생각에는 그런데 이거를 거기 이제 보시면 뭐 L은 2 루트 얼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걸 그냥 표면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이걸 외우면 좀 뭐라고 할까요? 그냥 약간 기계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너네가 우리가 지금 좀 약한 게 뭐냐면 해석기하를 써먹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감각이 별로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황을 세팅을 하고 아 내가 이 길이를 구하려면 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구나. 아 내가 지금 이 길이를 구하려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필요하니까 뭔가 어떤 걸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쪽으로 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삼각형 그 세점 나왔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 신발끈 공식으로 자꾸 이렇게 적용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세점이 나와 있으면 뭐 한 변을 밑변을 했을 때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직방을 구해야 된다 이런 개념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암기식으로 하면 진짜 여러분들이 힘들어져. 어려운 문제는 손도 못 댄단 말이죠. 자, 이것도
한번 제가 대표 문제랑 얘는 좀 어려운 문제, 상문제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위에 유형은 그냥 보지 마세요, 이거는. 자, 1156번 어떤 상황인지 보시죠. 자, y는 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있고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9가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가 4루트 2래요. 자, 여러분 이 56번 이런 문제는요. 대신에 여러분들 현이라는 게 뭔 개념인지는 당연히 아셔야겠죠. 지금 이미 기하적인 상황을 다 줬고요. 방정식도 다 준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것도 역시나 구체적으로 평면좌표에서 그리기보다는 어차피 상황은 끝났어. 어차피 원 하나가 있었고, 얘들아, 원 하나가 있었고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서 생기는 이 현의 길이가 4루트 2가 되게끔 하는 양수 K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이 길이가 4루트 2.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어차피 지금 원의 중심은 원점이고요.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은 x-y 플러스 k는 0이라고 이미 주어져 있는 상황이며 원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까지 거리는 3이라고 이미 배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길이가 4루트 2가 되게끔 한다라는 건 여기서 현의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이게 수직 이등분이 되잖아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때문에. 맞습니까? 따라서 요만큼 길이가 몇이 된다? 이만큼이 2루트 2가 되게끔 하는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D를 설정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자, 따라서 9에 보면 어떤 관계를 만들고 하나요? 그냥 피타고라스 9에서 얘 제곱 빼면 이거의 제곱이다. 맞습니까? 자, 따라서 그냥 이대로 갑니다. 9 마이너스 D의 제곱은 뭐 8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올바르겠어요. 아시겠어요? 자, 따라서 1은 D의 제곱이 되니까요. 뭐 D가 뭐 1이 되거나 근데 지금 D제곱이 1인 건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D가 1인 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D제곱이 1 그럼 D는 마이너스 1이면 가능한가? 아니죠. 지금 변의 길이잖아요. D가 여기잖아. 그러니까 D가 기본적으로 양수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D가 1이 되게끔 하는 K값을 찾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2개 나옵니다. 이게 너네가 좀 중요한데 얘들아 봐봐. 이걸 계산하기 전에 직선 형태가 어땠어? 직선 형태가 y는 x 플러스 k잖아. 이게 뭐야 얘가? 기울기는 일정한데 절편이 바뀌는 형태죠. 그러니까 늘상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미정계수에 대해서 직선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줄 아셔야 돼요. 진짜 좀 발전이 되려면. 그러면 얘들아 이게 평면좌표에서 그린다고 치면은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1인 게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그대로 밀대처럼 위로 올라가서 요 정도 거리가 1일 수도 있는 거야. 알겠니? 자, 그렇게 2개가 나올 거를 어느 정도 예측하면서 가는 게 여러분들 좀 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끝났어요. 중심 0,0으로부터 어디? 이 직선까지 거리가 몇? 1이 되게끔 하는 K를 찾아라. 됐습니까? 자, 그러면 1은 루트 2분의 자 0,0이잖아요. 그럼 그냥 절대값 K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K는 루트 2거나 혹은 마이너스 루트 2 역시나 2개가 나오게 되고요. 그 중에서 양수 K를 원했으니까 루트 2로 답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잘 봐두시고 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지 좀 보세요. 그리고 이게 솔직히 말해서요, 뭐라고 할까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 지금 제가 말로 계속 읊조리고 있는 것들은 머릿속에서 벌써 빠르게 휘리릭 돌아가셨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도록 훈련을 좀 하셔야겠죠? 자, 1159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59번도 볼 건데, 자, 여러분들 지금 이걸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지금 영상이니까 그냥 풀어드릴 건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 멈췄다가 좀 한번 5분 정도는 고민을 해보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시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9라는 원과 3x-4y 플러스 5는 0의
교점을 지나는 원중에서 그 넓이가 최소인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거 좀 어렵네요.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좀 또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현장에서 그리고 너네들이 방향성을 잡을 때 참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봐봐 얘들아. 지금 원 하나가 있었어. 그지? 원 하나가 있고 직선이 얘들아 미정계수가 없어. 지금 보면 얘도 지금 그냥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3인 거잖니. 그래서 뭐 직선이 뭐 대충 이렇게 지나갔다라는 거지. 이미 두 점을 지난다는 건 얘기가 끝났어.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고 뭐 반지름을 대비해서 이게 두 점을 지나는지 접하는지 안 만나는지 그런 걸 따질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다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야. 아시겠어요?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요 점, 그죠? 여기 점하고요. 직선으로 만나는 점 하나하고 요 점 보이세요? 이 두 점을 지나는, 그죠?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중에서, 맞습니까? 원중에서 반지름의 길이, 그러니까 넓이가 최소인 거니까 반지름이 최소인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게 여러분들 너네가 또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봐봐 얘들아. 이제 우리가 지금 원방을 하고 있잖아. 이게 못을 박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건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 제가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드리면 이 직선하고 원하고 만나서 생긴 이 교점이 있죠. 혹은 이제 뒤에서 접선의 방정식도 우리가 할 거거든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있잖아. 특히나 직선은 아니야. 직선은 아닌데 원 같은 경우에는 요 교점들 있잖아 얘들아. 지금 얘들아 직선도 그냥 상수로 나와 있지. 그냥 직선이 상수로 나와 있다는 게 뭔 소리냐면 그냥 이 직선이 표현된 게 이렇게 미정계수가 없이 나와 있잖아. 그리고 이 원도 상수, 그러니까 미정계수가 없이 나와 있지. 자, 얘들아 이게 있잖아. 요 두 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했으니까 맘만 먹으면 이 두 점 우리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연립을 하게 되면은 이 두 점을 그러니까 이 두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함정이야 얘들아. 저번 시간에도 쌤이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원방에서 원하고 원끼리 만나던 혹은 뭐 원하고 뭐 직선하고 만나던 이런 상황들 있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사실 교점을 구하는 일은 진짜 뻥아지고 한 1000문제 중에 한 문제 될까 말까요.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얘도 이 두 점을 지나는 점을 자꾸 말이 꼬이는데 두 점을 구체적으로 구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 설령 구할 수 있는 세팅이라고 하더라도. 알겠니? 이것도 좀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하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두 점을 지나는 원들 중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두 점 지나는 원이 뭐 한두 개겠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실제로 요 원 보이시죠? 요거 흰색. 얘도 이 두 점을 지나고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요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그죠? 이게 버블처럼 커지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셔도 또 좋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원도 그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 중에서 넓이가 제일 작은 건 결론적으로 반지름이 제일 작은 걸 원한다라는 거죠. 자, 그게 언제냐면 얘들아, 봐봐. 요 직선 보이죠? 요 현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이 두 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반지름이 제일 작습니다. 맞죠?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보여드릴 수도 있고 뭐 삼각고정식으로 증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상식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얘들아 중심이 여기 위에 있는 거 말고 다른 쪽으로 나가게 되면 항상 이런 구도로 나오잖아. 보이니?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얘들아 이 현의 반땡보다는 무조건 커요. 이해돼? 따라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순간이 어떻다? 이 지나는 원들 중에서
넓이가 제일 작은 건 이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제일 작다라는 거죠. 됐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뭐만 하면 되겠어? 이걸 지름으로 하는, 좀 그림을 그려보면 요 친구가 되겠죠. 요 정도 느낌, 요 정도 느낌이 나는 이 원에 대해서 넓이를 구하라는 거니까 이 현의 반대, 그죠? 중심부터 반대 이 길이만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원으로부터 여기 교점까지 거리는 이미 반지름으로 3으로 알고 있고요. 그죠?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니까 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이 길이가 필요하다라고 인지를 하신 다음에 어떻게?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주신 뒤 피타 쳐서 반지름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설명이 길어져서 그렇지 보자마자 아는 구도면 금방 풀어요. 근데 모르면 되게 어려워진다. 알겠죠? 네, 잘 정리를 해주시고 자, 구해봅시다. 0,0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고 더하기 16 그러면 5분의 0,0 나오면 뭐 5가 되네요. 따라서 루트 그죠? 5분의 5가 되는 거니까요. 이 길이가 몇이에요? 1이라는 거네. 자, 그러면 9-1이니까 여기는 2루트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반지름이 2루트 2인 원이 지금 현재 반지름이 제일 작은 거고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파이 r 제곱해서 그냥 8파이라고 답을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르시면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은 정상 수업을 할 거니까요. 그때 다시 피드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유형 14번도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유형 14번하고 우리 앞에서 했던 것들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원 밖에 있어요. 원이 하나 있고 원 밖에 어떤 한 점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밖에 이렇게 점이 있을 때 원 위에서 돌아다니는 점이 있다는 거죠. 그죠? 원 위에서 돌아다니는 점들 중에서 이 원 외부의 점으로부터 거리 이것들 중에서 제일 긴 거, 제일 짧은 거 찾는 거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었죠?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그때 이제 쌤이 왜 너네들하고 4개 했던 문제 있잖아. 파포스 중선 정리로 문제 풀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전형적인 패턴은 알아야 되고 얘네들이 다양한 어떤 포장지를 입고 나오거든요. 근데 핵심은 점으로부터 원에 돌아다니는 거리의 최대를 구하는구나. 이거를 찾을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찾을 줄 아셔야 되니까 얘하고 유형 14번은 아예 똑같아요. 알겠어요? 상황만 볼 줄 아시면 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는 뭐냐면 똑같아요, 여러분. 이 친구랑 진짜 아예 똑같아. 친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원이 있어요. 원이 있고 원 위에서 점이 뱅글뱅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어요? 뱅글뱅글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원 외부에 한 직선이 있는 세팅이에요. 이번에 얘는 점이었다면 얘는 직선. 그랬을 때 이 원 위에 돌고 있는 임의의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수직거리가 되겠죠, 당연히. 이 거리 중에서 제일 긴 거, 제일 짧은 거 구하기. 아시겠어요? 자, 잘 인지를 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 포장지를 쓴다라고 했는데 되게 다양한 문제에서 이게 나와요. 파포스 중선 정리 이용해서 결국에는 이 형태가 됐던 것처럼 그 삼각형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얘도 뭐 삼각형의 넓이 관련돼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포장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 원 위에 어떤 점이 돌아다니고 있고 원 외부에는 어떤 한 직선이 있으며 결론적으로는 이 원 위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이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를 지금 찾아야 된다라고 인지가 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랬을 때 항상입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원의 중심으로부터예요. 쟤도 중심이었죠.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수직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요 길이가 제일 짧아요. 아시겠어요? and 반지름을 더한 거, 요 길이가 제일 깁니다. 아시겠어요? 다른 것보다 무조건 얘가 제일 길고 얘가 제일 짧아.
그것만 딱 정확히 아세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한번 얘도 아마 어려운 문제도 있을 테니까요. 제가 대표 문제 맨 밑에 있는 어려운 문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내용이야, 얘들아. 왜요? 몰라도 돼. 증명하려면 역시나 이것도 증명 안 해드렸었잖아요. 삼각부동식으로 증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그게 증명 과정을 명확하게 알아야 될 정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얘도 마찬가지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아마 지금 여러분들 수업 시간은요 한 45분 요 정도로 해서 자르면서 갈 거예요. 자르면서 갈 건데 너네들 그 아까 내가 이제 말씀드렸죠. 좀 멈춰가면서 풀면서 넘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좀 맞을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네들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5분 정도 쉬고 연결해서 바로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은 학원에서 하듯 똑같이 하시면 돼. 자, 1160번 볼게요. 1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6y 플러스 2는 0이라는 원 2의 점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해서 더해라. 됐죠?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사실은 좀 더 쉽게 할 수도 있지만 연습 차원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원 위에서 어떤 점이 돌아다닌대요. 그죠? 그래서 직선 하나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됐죠? 그랬을 때 이 돌아다니는 점들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이 길이 최대 최소 찾아서 한번 더해봐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좀 눈치채신 친구들은 알겠지만 사실은 중심까지 거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서 그냥 2배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이건 더하라는 특수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냥 A하고 B를 각각 구하는 걸로 우리가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원에 뭐가 필요해요? 중심과 반지름이 현재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이 일반형을 어떻게? 표준형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 자, 이러면 마이너스 10이 됐겠죠? 마이너스 10이 되나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0이었고 거기 플러스 2면 보이시죠? 그럼 마이너스 8이 됐을 테니까 넘어가면 뭐 8 이렇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이 녀석의 중심은 마이너스 1,3이 됐고요. 자, 반지름의 길이는 위에다 적어놓죠. 2루트 2였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돌아다니는 것들 중에서 최대 n 최소니까 언제? 바로 원의 중심으로부터 내려 꽂았을 때 여기서 이 길이가 최소고요. 지름으로 이어졌을 때 여기서 이 길이가 최대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따라서 뭐가 필요해?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요만큼이 필요한 상황이 되니까 마이너스 1,3으로부터 어디까지? 직선이 x-y 마이너스 1은 0이었네요.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일단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루트 2분의 절대값 그냥 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이게 뭐예요?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되겠습니다. 였다가 플러스 반지름 1개 최대. 맞아요? 그리고 루트 2분의 5에다가 반지름 뺀 게 최소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의 2배가 되겠죠. 근데 한번 구해보세요, 여러분. 자, 넘어가겠습니다. 1163번. 여러분들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얘들아 앞에서 배웠다라고 해서 나 지금은 안 하니까 됐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계속 연결됩니다. 수학이라는 게 계속 연결이 되니까 앞에서 한 거 계속 써놓는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파포스 중산정리가 그랬죠. 1163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자, 두 점 A하고 B가 있고요. 원이 제시가 돼 있어요. 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9라는 이제 원 위에 임의의 점 P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대요. 마찬가지로 이랬을 때 자,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감이 안 올 때는요 한 번 정도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게 대충 무슨 말인지 제가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 문제도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풀어주기 전에 꼭 한번 손 대보세요. 중요해. 자, 좀 보면 얘들아, 원 하나가 어쨌든 나왔어요. 원 하나가 나왔고요. 그냥 원 외부에 어떤 점이 있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뭐 대충 좀 뭐 같은 라인에 있네요. 좀 짜증나게. 뭐 점을 이 정도로 찍죠. 어쨌든 여러분들 점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으니까요. 지울게요. 좀 더 기하적으로 봅시다. 이걸 A점이라고 치고요. B점이라고 칠게요.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이게 좀 그림이 좀 그지 같으니까 이렇게 가겠습니다. 오늘 한 요 정도에 배워놓을게요. 그게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기하적인 것만 딱 까서 볼 거니까. 그랬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T라는 점이 여기서 막 빙글빙글 돌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P로부터 어떻게? P가 얘들아 원 위에서 돌 때마다 지금 보시면 이런 구도의 삼각형 하나 나온다 이 소리죠? 됐어요? 이런 구도의 지금 삼각형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건데 이 삼각형의 넓이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 뭐 이런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얘들아 어차피 이 P가 돌아다니고 있는 건 맞는데 P가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건 맞는데 P가 돌아다니더라도 이 A하고 B라는 점은 그냥 딱 고정적으로 멈춰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A하고 B라는 점이 현재 멈춰 있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밑변의 길이를 얘로 취급을 한다라고 치면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문제를 좀 너무 쉽게 냈어요. 이거는 이게 좀 더 점이 비틀어져 있는 게 더 좋은데 마이너스 2,0이고 3,0이니까요. 이 길이가 뭐 5라는 거예요. 밑변으로 쳤을 때. 그랬을 때 이 P가 결정되면 이 밑에 깔려있는 이 밑변까지의 수직거리 지금 뭐예요 여러분? AB를 지나는 직선과 원 위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점들 사이의 거리 중에서 뭐가 넓이가 최대인 거니까 수직거리가 최대인 거지. 직선과 원 위에서 돌아다니는 점들 중 제일 거리가 먼 걸 찾아라. 그런 문제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세팅이 너무 쉽게 나왔어요 솔직히.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 2,0이고 3,0이니까 이게 그냥 x축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 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때 최대 최소를 구할 때 그냥 중심만 찾아서 이 중심 그 y 값의 절대값이 그냥 수직거리가 되겠죠. 거기다가 반지름을 더하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쉽게 나왔어요. 아시겠어요? 자, 근데 비틀어졌을 때도 우리가 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는 안 바꿀게요 여러분들. 그럼 숫자가 더러워질 확률이 높으니까 이게 비틀어져 있었으면 어떻게 했었어야 되겠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구했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구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쉽게 나왔어요 진짜로. 자, 마무리를 해봅시다. 이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주어져 있는 이 원을 갖다가 원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뭐 10x 플러스 9는 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바꿀 생각? 표준형으로 바꿔주시고 x-5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자, 이러면은 9에서 25를 빼는 거니까 16이었겠죠. 따라서 4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잠깐만요. 내가 문제를 잘못 봤나? P에 비해 마이너스 2,0이고 이거 너무 좀 구리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이거 문제 너무 구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봐봐 얘들아 얘가 그럼 중심이 5,0이거든? 지금 그럼 이게 어떤 구도였냐면 이런 구도가 또 아니었어요. 이렇게 좀 눈으로 보이는 구도가 아니었고 딱 보니까 이런 구도네요. 한번 구체적으로 점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리고 다른 문제 분명 있을 테니까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0이고 그리고 뭐 여기가 뭐 3,0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중심이 5,0이니까 5,0이 한 이 정도에 있는 거거든요. 중심이 5,0 이렇게 있고요. 심지어 이 3,0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아니구나. 딱 걸치네. 원이 반지름이 4짜리잖아요. 들어오네요. 그러면 대충 지금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는 걸 뜻해요. 대충이에요, 대충. 맞죠? 자, 그랬을 때 돌아다닌다고 했죠. P점이 돌아다닌다라고 할 때 넓이가 제일 큰 걸 원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수직 여기 있을 때예요, B가. 그래서 이렇게 생겨 먹은 거거든요. 맞아요? 자, 따라서 이 높이는 언제가 제일 크다? 보시는 것 같이 반지름 4일 때가 제일 큰 거거든요. 이거는 너무 그죠? 조금 그래요. 물론 이렇게 물어볼 때도 문제에서 물어볼 때도 많긴 한데 그냥 지금은 정말 연습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5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선의 방정식도 안 구해도 되고 그리고 뭐 직선과 중심으로부터 거리도 지금 안 구해도 되는 세팅이어서 지나치게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이거는 뒤에 가서 일단 개념 설명들 정리를 하고요. 뒤에 가서 또 좀 더 좋은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시죠.